깊고 어두운 욕망이 얽혀들어 한순간의 불꽃이 모든 것을 재로 만들고 많은 잔혹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중국 광저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광적인 치정극과 복수극이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의 뒤틀린 심리와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섬뜩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인간 본연의 감정인 사랑, 질투, 분노, 복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걷잡을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는지 그 비극적인 여정을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2011년 중국 남부의 번화한 경제도시 광저우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도시는 활력이 넘쳤죠. 하지만 그 활기찬 도시의 이면에는 21세의 젊은 여성 추모 씨와 유부남 양 씨 사이에 피어난 은밀하고 위험한 불륜 관계가 소리 없이,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싹트고 있었습니다. 둘은 급기야 사회적 시선과 윤리적 비난을 무릅쓰고 동거를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는 위태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이들의 관계는 이미 불안정한 심리와 뒤틀린 욕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 씨는 추 씨에게 낙태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을 끝내라는 것을 넘어 추 씨에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에 대한 배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듯한 극심한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한순간의 배신감과 멸시감, 그리고 깊은 증오로 변질되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복수심이라는 검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광적인 집착과 뒤틀린 애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 씨의 심리적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헌신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장 약한 상태에서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가장 비정한 요구를 했을 때 그녀는 세상 전체가 자신을 등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상처는 그녀를 점점 더 어둡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에게 이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려는 맹목적인 욕구만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복수심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악마처럼 서서히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추 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본처와는 법적으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추 씨는 양 씨의 어머니, 그리고 양 씨의 2살배기 어린 아들 샤오제와 함께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일반적인 대가족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추 씨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분노와 좌절감은 샤오제를 향한 가족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 씨의 본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특히 샤오제가 불행히도 뇌염에 걸려온 가족의 관심과 보살핌이 오직 아이에게 집중되자 추 씨는 자신이 소외되고 밀려났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그녀에게는 자신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빼앗아가는 방해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녀의 뒤틀린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녀의 욕망은 좌절되었고, 그 좌절감은 증오와 질투심으로 변모하여 무고한 어린아이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간 존재, 자신을 버림받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추 씨는 샤오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녀는 결국 끔찍한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 복수의 대상은 다름 아닌 죄 없는 2살배기
어린아이 샤오제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그녀의 복수심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증오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적인 복수심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샤오제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상징하고 자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의 화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망상적인 사고가 그녀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 샤오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추 씨는 차갑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극악무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샤오제를 데리고 한적한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샤오제는 아마도 자신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모를 따라 소풍이라도 가는 듯 즐겁게 나섰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도 감지하지 못한 채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샤오제에게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하자 추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린 샤오제를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넣어 익사시켰습니다. 두 살배기 아이가 느꼈을 갑작스러운 공포와 고통,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한 인간이 복수심에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복수만이 존재했으며 죄 없는 생명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간성을 상실한 극단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범행 후 추 씨의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행동은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아이가 없어졌다며 울부짖는 듯한 연기를 펼쳤고 심지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태연함과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거짓 연기는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냉혈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한 범죄도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즉시 시작되었고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에서 샤오제의 싸늘하고 조그마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면밀한 조사와 증거 수집 끝에 추 씨의 모든 범행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곧 탄로 났고 그녀의 잔인한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추 씨는 결국 체포되어 고의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녀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주장했지만 법정은 그녀의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그것이 낳은 광적인 복수심이 한 사람의 젊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죄 없는 어린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불륜이라는 은밀하고 비도덕적인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잘못된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까지도 잔혹한 비극에 휘말리게 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비단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인간 내면의 복수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배신과 증오로 변질되었을 때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인간의 어둡고 취약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추 씨의 경우 자신의 좌절감과 피해의식이 극대화되어 죄 없는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복수심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감정 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분노와 좌절감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샤오제는 어른들의 복잡한 치정 싸움에 가장 무고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욕망과 갈등 속에서 아무런 방어 능력 없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갈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넷째,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추 씨의 치밀함과 범행 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대담함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의심하게 합니다. 범행 후 태연하게 아이를 찾는 연기를 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죄의식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범죄 심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래의 범죄 예방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복잡한 인간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뒤틀린 사랑과 복수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의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기 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복수심이 한 사회를 얼마나 흔들고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이 왜 필요한지를 이 사건은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광저우의 호숫가에서 벌어진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영원한 질문이자 경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